자, 오늘은 저희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월 금융시장을 살펴보면요,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글로벌 경기 전망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부양책이 금융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긴 하나 그래도 경기의 개선이 있어야지 이 금융시장의 개선도 지속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글로벌 경기 그리고 한국 경기 현황 거기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요즘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신 분이고 또 날선 비판으로 많은 분들의 지적인 가려움증을 또 해소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도 예. 교수님 거 본다고 그렇습니까? 잠깐 쉬고 온다는 분들 계셔갖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좋은 이야기 네.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글로벌 경기에 대한 전망을 한번 들어볼게요. IMF라든지 아니면 세계은행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어서 많이 안 좋은 상황으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이런 형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달리 네. 소위 이 빅 경제들이요,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의 경제 이 상황이 그렇게 썩 내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는 지난 10월 하순께부터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 그 후퇴에 대한 어떤 우려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를 그러니까 지난해 말까지 한 2.25%포인트로 올렸어요. 네. 2015년 12월 달부터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보게 되면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네. 금리를 연준이 1%까지 내렸다가 네. 그다음부터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5.25%까지 올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꺼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4.25% 정도가 올렸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한 2.25% 만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충격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체력이 그만큼 이제 튼튼치 못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016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그 구간 성장률을 설정했잖아요. 네. 6.5에서 7.0으로요. 네. 근데 지난해 4분기에 6.4%가 나왔는데 이 6.4% 수치가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재정 투입하는 게 한 3.5%가 넘습니다. 네. GDP 대비요. 네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민간이 만들어내는 게 한 3%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 왜 이렇게 취약하냐. 그동안에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기업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줘가지고 네. 소위 신용 지원에 의해서 성장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 결과로 자본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떨어지면서 이제 기업 수도 크게 증가했고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업의 그러니까 실력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한계 상황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돈을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그러니까 3% 선이 붕괴되고 있는 이제 민간 부분에 의한 실력이요. 네. 이만큼 이제 취약하다는 거고요. 세계 1, 2 경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취약하다는 얘기고요. 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의 유로존 위기 이후의 회복이라는 것이 사실상 보게 되면 유로화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려가지고 네. 양적 완화 이런 걸 해가지고 사실 수출로 이제 사실 끌어올린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유럽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양적 완화 종료를 했죠. 네. 사실상요. 그러면서 이제 긴축으로 이제 그러니까 돌아설 거라는 이제 시그널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해 3분기부터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본은 뭐 워낙 이제 계속해서 이게 안 좋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 서너 개의 경제 권역들이 지금 이렇게 부실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신흥국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여기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신흥국 중에서 특히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심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이 불안 요인이 계속해서 그럴 때마다 이제 발작 증세를 이제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이제 악순환 사이클들이 더군다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가 이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또 하나 추가가 되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을 때 우리가 안 좋은 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합되면서 악순환 고리를 만드는 형국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잠시 제가 볼 때는 휴정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연준이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그러니까 네. 사실상 그러니까 뭐 동결까지도 지금 얘기 나오는 상황이니까 시장에서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돈을 풀겠다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환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상황 속에서 시장은 일단은 안도를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그렇게 돈을 풀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이런 이 문제들이냐. 이제 이게 만약에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면은 더 큰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자신감을 굉장히 크게 잃을 수가 있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충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니까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요국들의 경기 체력은 많이 약해진 상태지만 네. 그 체력 약한 것을 돈으로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도 내놓고 정책도 내놓고 하다 보니까 시장은 그래도 하락을 좀 멈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한 5분 만에 전 세계를 한 번 다시 다 한 번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국 경기는 어떨까요? 사실 그 지난 2018년에 굉장히 뭐 증시가 출렁거리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원 환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잘 지켜주다 보니까 그럼 한국 경기는 그래도 체력이 좀 남아 있는 거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환율은 있잖아요. 네. 환율 문제하고 우리나라 경제 체력하고 저는 약간 분리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환율은 사실 외국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크게 이제 그러니까 요동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그 안전망이 상당히 갖춰져 있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외화 보유고가 상당히 그러니까 충실하게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지난해 10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국가 경쟁력 이제 지수 발표할 때 거기서 우리가 고무적이었던 것이 뭐냐면은 거시건전성 지수가 1위를 했었어요. 네. IT 지수와 더불어서요. 그러니까요. 네. 거시건전성 지수라는 것이 우리가 뭐 외환위기 때를 생각하면 되는데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걸 방어할 능력들. 네.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여기다 한국에 투자한 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나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다가 이제 경상수지는 어쨌든 흑자 기조가 계속 지속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환율에 대해서는 원화 가치에 대해서는 원화 가치가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런 그 이 지위를 보인 이유는 거기에 있고요. 이제 그것과 이제 관계없이 실물 경기는 상당히 지금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2.7% 성장률 중에서 한 1.2%가 이 순수출에 의한 거였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수출 환경이 상당히 지금 빠르게 나빠지고 있거든요. 네. 올해 저는 이제 수출이 역성장할 거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1월 달에는 이제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섰죠. 네. 그러니까 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게 이게 역성장입니다. 역성장인데 수출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만큼 성장률에 있어서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깎아먹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거를 이제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는 내수가 이제 그러니까 뒷받침해 주냐 달려 있는데 내수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하는 거 이외에는 그렇게 마땅한 이 수단이 별로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산업의 수출이 가장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이세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보게 되면요. 우리의 이제 주력 산업들이 네. 보게 되면은 지난 한 20년 넘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게 수출 주력 산업들은요. 자동차, 조선, 반도체인데 네. 저는 이제 뭐 자동차는요. 자동차는 2025년까지 네. 거의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장의 포화 상태가 네. 이게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다가 2025년 이후부터는 네. 이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완성차 25년 시장이. 이후는 왜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자율주행차라든가 네네. 차량 공유 사업이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진입한다 이거죠. 확산되는 시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완성차 시장이 이제 급감하는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5년 바로 직전부터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5년 동안 남았는데 그때도 완성차 시장은 거의 지금 포화 상태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도달해 있다 이겁니다. 네네. 그럼 그 주어진 시장을 놓고 글로벌 빅 자동차사들이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파이는 일정한데 네. 그거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국면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쟁에 있어서 샌드위치에 있다 이거죠. 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뭐 브랜드가 높은 자동차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보다 좀 이제 그러니까 그 뒤처졌던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술력이 지금 추격해 와가지고 네. 가격 대비해가지고 뭐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런 굉장히 지금 어중간한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상황에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은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네. 조선업은 지금 우리가 좀 뭐 수주액 지금 1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저는 사실 근데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조선업의 생태계가 더 나빠졌다고 봐요. 상당히 취약했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조선업이라는 것이 자동차 산업하고 비슷한데 빅3가 그러니까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선 기자재 산업이라는 것이 중소형 업체들이 되게 이걸 감당하고 있어요. 중견 조선사들 많고요. 그렇죠.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 부품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튼튼해야지만이 네. 완성차 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체력이 강할 수 있듯이 네. 똑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중견 중소 이제 그러니까 조선사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가 지난해 지속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LNG선 특수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수주액이 증가한 거 가지고 착시 효과를 좀 갖고 있는데
생태계는 굉장히 저는 취약했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상반기가 하고 하반기에 개선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저는 그 근거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봐요. 이제 그 근거를 대개 제시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미국 경제에서 우리가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네. 미국 경제가 2000년대 들어와서 기존 전통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많이 대체가 됐습니다. 네. 상징적인 사건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다우지수에서 탈락했죠. 맞았죠.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팜 기업들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등장했잖아요. 네. 이 팜 기업이 플랫폼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플랫폼을 구축을 해가지고 어떤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고 네. 그걸 가지고 기존 사업 경쟁력을 이제 그러니까 강화시키거나 새로운 사업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사업을 뛰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을 뛰어드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해 10월 달부터 이 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폭락을 했었잖아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 떨어진 이유가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수익성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수익성하고 기업 가치가 이렇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미래 성장 가능성 가지고 보는 거예요. 네. 미래 성장 가능성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자원이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보여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구체적인 것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이 미래 성장에 대한 이것이 그러니까 좀 약간 의구심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광고만 갖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마존이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백화점 업체가 시얼스라고 있었죠. 네네. 시얼스 K마신 합병한 회사인데 그 시얼스가 이제 그러니까 파산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방송에 나가서요. 아마존에 이제 어려운 시기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완전히 제압했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적이 다 없어지고 난 이후에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네. 겁니다. 기존에는 그러니까 기존 시장을 그러니까 뺏는 어떤 게임이었었는데 네. 이제는 새로운 시장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근데 이 만드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어떤 과제인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건 만만한 게 아니죠. 아직까지 좀 분명해지지 않았다고 예. 보시는 이제 그러다 거예요. 보니까는 그 팜 기업들이 만약에 그렇게 성장 가능성을 전망을 안 보여준다면은 네. 이게 반도체 수요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하리라는 전망은 저는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저희 질문 2개밖에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요? 결론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긴 하였지만 그래도 전 세계 금융시장을 다 짚어주시긴 하셨어요. 예. 빠짐없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대응책을 좀 지금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이제 네.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요. 네네. 과거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난 3차례 그러니까 세계 경기 침체 때 미국이 주도한 경기 침체 때 네. 금융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실물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90년대부터 해가지고 90년대 초, 그다음에 2000년대 초, 그다음에 그렇죠. 2008 다 금융위기가 다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는 금융 시스템의 변화에서 비롯돼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세 차례에 걸친 금융위기가 달리 네. 이번에는요 한 가지 좀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뭐죠? 뭐냐면은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잖아요. 네. 달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네. 그러면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번에 우리가 10월 말부터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달러 가치가 안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네. 금도 이제 안전자산이죠. 네. 그런데 금 가격은 올라가고 한 1,200달러 있던 게 1,300달러까지 돌파하고 그랬었죠. 네. 근데 달러 가치는 안 올라갔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달러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미국이 과연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만약에 달러가 만약에 안전자산 역할을 못한다면은 금융시장은 안전자산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고 네. 그만큼 불확실성이 더 그러니까 고조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금융 충격이 왔을 때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그걸 방어할 방어 수단이 별로 많지 않다는 점에서 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제가 볼 때는 네. 한 1분기 지나고 나서부터는 1분기 정도는 그러니까 정부들이 굉장히 어쨌든 돈을 풀어서 방어를 하려고 할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1분기 지나고 나면은 1분기 이후부터는 상당히 변동성이 저는 커지는 이런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네, 대비를 네.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가 제한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